고요한 밤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나면 유독 선명해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편안해야 할 잠자리가 오히려 수만 가지 상념으로 뒤척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둠이 내리면 마음은 솔직해져서 낮 동안 괜찮은 척 눌러두었던 소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 있었던 껄끄러운 대화 같은 것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임에도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는 후회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 하나가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 큰 자녀에 대한 걱정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은 어떤지, 결혼 생활은 원만한지 궁금하고 염려되는 마음은 끝이 없지만 늦은 밤에 연락하기는 망설여져 그저 속만 태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로서의 걱정이 늦은 밤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몸이 불편할 때 불안은 더 커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답답한 증상이 이어지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병원에 가야 한다는 다짐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처럼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몸에 대한 염려는 소중한 휴식의 시간을 잠식합니다. 하루의 건강과 활력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 숙면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구체적인 생각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처방. 뇌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과학적인 방법.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고리를 끊어낼 응급처치입니다. 깊은 지혜를 논하기에 앞서 당장 과열된 사고의 회로를 멈출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숫자 세기와 같은 단순 반복 과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의식적인 집중력을 한 번에 여러 곳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즉, 불안과 걱정이라는 주제에 온통 쏠려 있던 주의력을 100에서 1까지 거꾸로 세기와 같은 무미건조하고 중립적인 과제에 의도적으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뇌는 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걱정거리에서 주의력을 가져와야 합니다. 마치 소란스러운 생각들이 달리던 길에 숫자라는 차분한 행렬을 일부러 끼워 넣어 흐름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꼭 양을 세거나 숫자를 셀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단어의 철자를 거꾸로 떠올려 보거나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기억해내는 등 약간의 집중력은 필요하지만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과제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감정이 실린 걱정의 독점을 깨고 의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신적인 기법을 넘어 직접적으로 신체의 반응을 조절하는 4초, 7초, 8초 호흡법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앤드류 웨일 박사가 고안하여 널리 알려진 이 방법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몸에는 위험 상황에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교감신경이라는 가속 페달과 편안한 상태에서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바로 이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4초, 7초, 8초 호흡법은 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휴식의 브레이크를 강제로 작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자리에 편안히 누워 입으로 모든 숨을 후우하고 끝까지 내뱉습니다. 그 다음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4초를 세며 코로 숨을 조용히 들이마십니다. 이어서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이 시간이 폐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초에 걸쳐 입으로 후우 소리를 내며 천천히 숨을 모두 내뱉습니다. 이 과정을 총 3회 반복합니다. 단 3번의 호흡만으로도 빠르게 뛰던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뭉쳤던 어깨의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아래로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넘어 실제로 신체의 흥분 상태가 진정 상태로 전환되는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잠 못 드는 밤, 생각의 소용돌이에 갇혔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스위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지혜. 걱정에도 현관문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방법들이 생각의 소용돌이를 멈추는 응급처치에 가깝다면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보다 근본적으로 걱정을 다루는 습관의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짐을 잠자리까지 그대로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일과 관계 속에서 여러 장소를 다니고 그 과정에서 신발에 흙먼지가 묻듯 마음에 여러 걱정과 근심이 달라붙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하루를 마치고 가장 편안해야 할 휴식 공간, 즉 침실까지 그 흙먼지 묻은 신발을 그대로 신고 들어오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걱정의 현관문 법칙입니다. 하루의 끝,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는 현관문 앞에서 밖에서 묻혀온 걱정이라는 흙먼지를 의식적으로 털어내고 분리하는 심리적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자는 막연한 다짐과는 다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생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걱정들을 하나씩 꺼내어 두 가지로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해결할 수 있었지만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 둘째는 내일이 되어야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첫 번째, 즉 아쉬움에 대해서는 이미 하루가 지났으므로 더 이상 손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면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번째, 즉 내일의 염려는 오늘의 내가 밤새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현관문 앞에서 내일의 걱정거리들을 내일 아침에 나에게 온전히 위임하는 의도적인 분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짐은 피곤에 지친 오늘의 내가 아니라 하룻밤의 휴식으로 재충전된 내일의 내가 훨씬 더 현명하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의 중요한 취업 면접 결과를 앞두고 며칠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걱정으로 머릿속이 터질 것 같던 어느 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밤새 걱정하고 애태운다고 해서 없던 합격 소식이 생겨나는가? 그 순간 자신의 걱정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력한 소모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걱정을 분리했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응원과 지원은 이미 다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내 몫이 아니다. 그렇게 자녀의 문제와 자신의 마음을 분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은 온전히 내일의 몫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몇 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걱정의 현관문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멈추고 휴식이라는 가장 중요한 전략을 실행하는 지적인 결단입니다. 오늘의 끝과 내일의 시작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 그것이 평온한 밤을 위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 걱정의 밭에 감사의 씨앗 뿌리기. 걱정의 흐름을 멈추고 내일의 짐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다 해도 마음이 금세 평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걱정을 막아내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걱정은 어느새 다시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하나의 밭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도 빠릅니다. 앞서 배운 방법들이 이 잡초를 뽑아내고 돌멩이를 걷어내는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그 텅 빈 자리에 건강한 작물을 심어야 할 차례입니다. 잡초가 다시 자리 잡을 틈이 없도록 좋은 것들로 밭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걱정은 본질적으로 결핍의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 잘못될 가능성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반면 감사는 존재의 시선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무사히 지나간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동시에 한 마음을 지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누워 걱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생각의 물줄기를 감사의 방향으로 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때 거창하고 대단한 감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하며 구체적인 감사를 찾아내는 힘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녁에 먹은 밥 한 끼가 참 따뜻했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누울 수 있어 다행이다. 와 같은 것들입니다. 엉망인 하루였다고 느껴져도 그 속에서 아주 작은 긍정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는 습관이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인다는 수많은 심리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것은 뇌가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정성 편향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정보를 습관적으로 찾아내도록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결국 평온한 마음은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별빛을 발견하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그 작은 별빛 하나가 어둠 전체를 몰아낼 수는 없지만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평온한 밤은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잠 못 드는 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세 가지 생각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과열된 생각의 회로를 강제로 멈추는 과학적인 응급처치였습니다. 단순한 과제로 뇌의 주의력을 돌리거나 4초, 7초, 8초 호흡법을 통해 흥분된 신체를 직접 이완시키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비상 스위치 사용법입니다. 둘째는 걱정의 현관문 법칙을 세워 심리적 경계를 만드는 지혜였습니다.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분리하고 내일의 짐은 온전히 내일의 몫으로 넘겨주는 생각의 정리 기술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걱정이 머물던 자리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적극적인 마음 가꾸기였습니다. 결핍에 머물던 시선을 존재와 풍요로 옮겨 걱정이란 잡초가 자라날 틈을 주지 않는 근본적인 마음의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평온한 마음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걱정이라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파도를 능숙하게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고 고단한 낮을 살아낸 이에게 평온한 밤의 휴식은 내일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 나눈 방법들이 각자의 편안한 잠으로 향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자신만의 불안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하여 다른 분들께도 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